타일러 얼씨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자신의 가족 내에서 배신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외부 딸 카산드라가 보낸 단 한 통의 메시지는 그가 오랫동안 키워온 신뢰의 환상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그의 아내 아만다는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연인 오스카에게 돈을 횡령했고, 카산드라는 자신의 대학 학자금으로 아만다의 음모를 지원하며 이를 은폐했습니다. 신뢰의 잔해 속에서 타일러는 진실을 밝히고 모든 거짓을 폭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빠르고 차가웠으며 누구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삶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타일러 얼씨는 고층 사무실의 넓은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아래로 펼쳐지는 금융지구의 웅성거림은 그가 정성껏 쌓아올린 제국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했다. 45세의 나이에 그는 야망을 몸소 실천했다. 절제력 있고 계산적이며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월시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는 그의 유산이었다. 금융계의 거석 기업으로 정밀함과 창립자의 뛰어난 재치로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 그의 통제된 삶의 균열이 생겼다.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타일러는 마호가니 책상으로 돌아섰다. 매끈한 전화기에는 익숙한 이름이 윙윙거리고 있었다. 그의 의붓딸 카산드라 스톤이었다. 타일러는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카산드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녀가 MBA를 목표로 하는 모습은 타일러 자신의 끊임없는 성공에 대한 열정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튕기며 메시지를 시작했다. 아빠, 묻고 싶지는 않지만 대학 청구 부서가 또 어려워졌어요. 이야기 좀 할까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카산드라는 거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결코 경솔한 행동은 아니었다. 그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다. 물론이지, 자기야. 오늘 내가 처리할게. 의자에 기대앉아 생각에 잠긴 그의 머릿속에는 10년차 안에 아만다가 떠올랐다. 세련되고 지적인 데다 부인할 수 없이 매혹적인 그녀였다. 아만다는 상대를 조종하는데 은근히 재주가 있었다. 타일러는 오랫동안 그들의 결혼 생활이 상호 존중에 기반한다고 믿으며 그 징후들을 무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의 매력은 진심이라기보다는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다. 인터콤이 윙윙거리며 그의 생각을 가로막았다. 그의 비서 제임스가 평소처럼 능률적으로 말했다. 월시 씨, 이사회 회의가 20분 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일러가 차분한 어조로 대답하며 재킷 소매를 매만졌다. 그리고 제임스, 카산드라 학비 고지서를 내 책상으로 보내줘. 재능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야 해. 네, 선생님. 바로요. 매끈한 라인과 유리벽으로 마감된 회의실은 권위가 넘쳤다. 타일러의 성공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그의 생각은 다시 아만다에게로 향했다. 아만다는 최근 세계인 트레이너 오스카 브릭을 언급했는데 타일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의 이름이 더 자주 거론되었다. 그에게서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타일러가 저택으로 돌아왔다. 아만다가 스카치 한 잔으로 그를 맞이했는데 그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자기야? 그녀는 그의 어깨에 팔을 걸치며 물었다. 생산적이에요. 타일러가 대답하며 그의 안에서 꿈틀거리는 불안감을 감추었다. 당신의 것은요? 언제나처럼 바빠요. 아만다가 상쾌하게 말했다. 오스카가 저를 엄청 몰아붙였어요.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타일러의 턱이 눈에 띄지 않게 굳어졌다.
그럴 거야. 그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저녁 일과에 돌입하던 중 타일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카산드라에게서 온 또 다른 메시지였는데 이번에는 더 다급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어요? 지금 통화할 수 있을까요? 타일러는 양해를 구하고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의 말투에서 걱정이 역력했다. 그는 그녀의 번호를 눌렀고 그녀는 첫 번째 신호음에 전화를 받았다. 아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엄마 이야기예요. 타일러는 전화기를 더욱 꽉 쥐었다. 그녀는 어쩌고? 그 여자가 돈을 이체하고 있었어요. 카산드라가 말을 쏟아냈다. 큰 액수예요. 그것도 자기 계좌로 안 왔어요. 타일러는 수년간 험난한 재정 상황을 헤쳐나가며 갈고 닦은 본능을 발휘했다. 두 사람이 함께 쓴 계좌를 조회해보니 아만다가 자금을 빼돌려온 것이 분명했다. 수혜자는 오스카 브리그였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몸을 뒤덮었다. 그는 수년간 아만다의 변덕을 눈감아주며 두 사람의 관계가 신뢰에 기반한 것이라고 믿어왔다. 이는 최고 수준의 배신이었다. 고마워, 자기야. 타일러가 차분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타일러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가 쌓아올린 제국이 이제 위기에 처했다. 시장 변동성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집 안에서부터였다.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고 타일러 얼씨는 절대 지기 위해 싸우는 법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타일러는 카산드라의 대학교에 도착했다. 그의 검은색 벤틀리는 방문객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상쾌한 가을 공기는 카산드라의 전화 이후 커져왔던 불안감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가 그녀의 학비 문제에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행정동 안에서 재정 지원 담당자인 글로리아 콜리가 정중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짧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콜리 양,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월시 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의붓딸 카산드라 스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걔가 학비 문제를 언급했는데 모든 게 해결되기를 바랐어요. 글로리아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월시 씨, 혹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산드라는 석 달 전에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타일러는 얼어붙었다. 그럴 리가 없어. 수업, 진척 보고서, 일정 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받아왔거든. 글로리아가 책상 위로 서류 한 장을 밀어 올렸다. 저희 기록은 정확합니다. 월시 씨, 그 업데이트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일러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형식은 엉망이었고 서명은 의심스러웠으며 맥박은 빨라졌다. 이건 공식 문서가 아니야.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이걸 위조했다는 거야. 글로리아는 사과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타일러는 갑자기 일어섰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카산드라, 그가 친딸처럼 키웠던 소녀가 자신을 속인 것이다. 하지만 돈은 어디로 간 걸까? 배신감은 가슴 깊이 스쳤지만 분노는 금세 가라앉고 결의가 자리 잡았다. 감사합니다. 콜리 양, 그는 떠나기 전 짧게 말했다. 타일러가 차에 도착했을 때쯤 그의 생각은 혼란과 분노의 폭풍으로 가득 찼다. 카산드라는 그에게 답을 해야 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타일러는 카산드라가 선룸에서 노트북을 들고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소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거짓으로 느껴졌다. 아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타일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바카트로 가서 스카치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침묵이 길어지고 긴장감은 매 순간 고조되었다. 흥미롭군. 마침내 그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 당신네 대학을 방문했소. 카산드라가 일어섰다.
그녀의 손은 키보드 위에 얹어 있었다. 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업료 문제요. 타일러가 잔에 담긴 호박색 액체를 빙글빙글 돌리며 대답했다. 청구 부서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직접 해결한 줄 알았는데 그녀의 미소가 잠깐 번쩍였다가 사라졌다. 내가 그럴 필요 없었어. 내가 처리할 뻔했어. 분명 그랬을 거야.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지난 3개월 동안 등록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카산드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평소의 침착함은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무너져 내렸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녀는 더듬거렸다. 그럼 설명해봐. 타일러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쿵 소리를 냈다. 카산드라, 내 교육비를 대줬어. 널 믿었는데. 그럼 말해봐. 그 돈은 어디로 갔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타일러는 움직이지 않고 팔짱을 낀 채 기다렸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한 일로 시작했어요.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거였죠. 그러다가 빚이 좀 쌓였어요.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럼 거짓말이군. 타일러가 날카롭고 무자비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문서를 조작하고 나를 조종하고 수천 달러를 횡령했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미안해요. 카산드라가 속삭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타일러가 쏘아붙였다. 모든 걸 알아야 해. 모든 돈, 모든 거짓말까지. 카산드라, 내가 진실을 말해줘. 아니면 내가 직접 알아낼게. 그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타일러는 그녀의 뉘우침에서 이안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맹렬히 지켜왔던 신뢰는 산산이 조각났다. 방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배신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타일러는 서재의 외딴 곳에서 책상에 앉아 눈앞에 펼쳐진 재무 기록을 응시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배신 이상의 것이었다. 그가 평생 쌓아온 규율과 질서에 대한 모독이었다. 타일러 얼씨는 무질서를 용납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카산드라의 최근 행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가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재정, 인맥, 모든 게 다요. 전화를 끊고 타일러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방 안을 가로질러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카산드라가 움직였지만 타일러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그가 가장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벤틀리는 그리니치의 조용한 거리를 질주하며 상쾌한 저녁 공기를 가르고 달렸다. 차 안에서 타일러는 침묵 속에 앉아 턱을 꽉 다물고 그의 생각은 분노와 계산의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옆에 있던 제임스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였다. 사무실로 돌아가야 할까요? 선생님,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타일러의 대답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안 돼. 해변 별장으로 데려가 줘. 답이 필요해.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다. 타일러는 마음속으로 감시 카메라 영상을 되살렸다. 아만다는 갑판에 누워있고 오스카 브리그는 그녀에게 음료를 건네주었고 카산드라는 마치 셋이 그의 삶을 망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아닌 듯 그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모든 세부 사항은 하나의 부인할 수 없는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배신했다는 것이다. 차는 해변 별장의 정문 앞에 멈춰섰다. 타일러가 차에서 내렸고 윤이 나는 구두가 자갈길에 바스락거렸다. 집이 눈앞에 어렴풋이 보였다. 현대적인 예관은 속임수로 얼룩져 있었다. 제임스에게 머물라고 손짓하며 타일러는 입구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움직임은 단호했고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숨은 가빠지지 않았다. 열린 파티오 문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타일러는 호화로운 거실로 들어섰다.
기묘하게 고요한 분위기였고 유리벽은 달빛이 비치는 바다를 감싸고 있었다. 설룸에 가까워지자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다. 그는 그림자 속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4월쯤이면 이혼이 확정될 거야. 아만다가 의기양양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아빠 학비로 웨딩 플래너 비용을 충당했거든. 카산드라는 거만함이 묻어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가 알아낼 때쯤이면 다 끝날 거예요. 타일러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웃음소리를 가르며 말했다. 이거 아늑한데? 세 사람 모두 충격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향해 돌아섰다. 아만다의 세련된 침착함은 흔들렸고 카산드라는 눈을 크게 뜬 채 얼어붙었다. 오직 오스카만이 감히 비웃었다. 그의 자신감은 헛된 것이었다. 아만다, 타일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할 필요 없게 하려고 그가 차갑게 대답했다. 카산드라에게로 돌아서며 그는 말을 이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이 어떻게 내 결혼식 자금으로 쓰였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카산드라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다. 아빠, 그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넌 거짓말을 했어. 도둑질을 했지. 배신 위에 세워진 환상 때문에. 오스카가 일어서며 반항적인 미소를 지었다. 월씨, 굳이 과장할 필요 없어. 그냥 사업일 뿐이야. 타일러가 그에게 다가와 몸을 높이 솟구쳤다. 사업, 그가 으르렁거렸다. 날 속이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해? 넌 거머리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먹고 사는 거지. 타일러가 몸을 기울이자 오스카의 자신감이 흔들렸다. 당신은 나를 속인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숨막힐 듯 긴장감이 감돌았고 타일러가 휴대폰을 꺼내 재빨리 번호를 눌렀을 때야 비로소 깨졌다. 벤, 됐어. 필요한 건 다 얻었어. 2주 후 타일러는 사무실에 앉아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의 맞은편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변호사 벤자민 보어가 책상 위에 여러 개의 파일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들은 당신을 과소평가했어요. 벤자민이 말했다. 아만다의 도덕성 조항은 그녀의 이혼 합의를 무효화하고 카산드라의 사기는 형사고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오스카는 사기 행각이 곧 그에게 닥칠 겁니다. 타일러의 입가에 음울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아만다부터 시작해볼까? 파업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만다의 이혼 통지서가 해변 별장에 도착했고 그녀의 위법 행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화로운 생활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카산드라는 법적 고발을 당했고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결혼 계획은 완전히 파기되었습니다. 사립탐정에 의해 적발된 오스카는 여러 건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타일러가 해변 별장으로 돌아왔을 때 아만다와 카산드라는 창백하고 낙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자신감은 산산이 조각났다. 타일러는 그들 앞에 서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넌 내 모든 걸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 타일러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말했다. 하지만 넌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과소평가했지. 별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주세요. 별표 아만다가 말을 하려고 했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타일러, 제발. 그는 말을 끊었다. 그의 어조는 단호했다. 내가 선택했어. 이제 내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거야. 그는 카산드라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배신의 고통은 여전히 생생했다. 카산드라, 널 내 자식처럼 키웠어. 모든 걸 다 줬으니 이렇게 보답해야지.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타일러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너도 배우게 될 거야.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부드럽게 말했다.
언젠가는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될 거야. 그 말과 함께 그는 한때 그의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잔해를 뒤로 한 채 집을 나섰다. 차를 몰고 떠나는 동안 배신의 무게는 살짝 가벼워졌고 그 대신 강철 같은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는 규율과 정직함으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고 그 누구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앗아갈 수 없었다. 타일러 얼씨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번에는 승리했다. 아만다, 카산드라, 오스카가 타일러 얼씨의 넓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공기는 숨막힐 듯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너머로 북적이는 금융가의 평소 소음은 내부에 숨막히는 침묵에 묻혀 있었다. 타일러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서 있었다. 그의 위풍당당한 존재감은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매끈한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그 태블릿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표시되어 있었다. 배신이라는 디지털 판도라의 상자였다. 타일러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날카롭고도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지. 그는 천천히 서성이며 신중하게 말했다. 내 돈, 내 자원을 내 계획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넌 한 가지를 잊었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기회로 사만의 제국을 건설했다. 아만다의 세련된 침착함이 흔들리며 입술을 꽉 다물고 카산드라와 긴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한편 오스카는 의자에 기대 앉아 태연한 척했지만 턱이 실룩거리는 것이 그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타일러는 서성이는 것을 멈추고 날카로운 시선을 카산드라에게 고정했다. 자네부터 시작해보겠네. 그가 차갑게 말했다. 태블릿을 두드리자등 뒤에 화면에 불이 들어오고 조작된 대학 서류와 은행 명세서가 떴다. 내가 준 학비를 썼군. 학교도 내가 투자하는 미래도 아닌 웨딩 플래너랑 사치품 사는 데 썼지. 그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다. 이 배신의 심각성을 알기나 해? 카산드라, 난 널 믿었어. 널 믿었어. 카산드라의 얼굴이 잿빛으로 물들었다. 평소의 자신감은 무너져 내렸다. 아빠,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 타일러가 퉁명스럽게 말을 끊었다. 내 거짓말이 이미 내 잘못을 말해줬잖아. 타일러는 의자에 앉은 아만다에게로 돌아섰다. 아만다는 팔걸이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묻은 채 의자에 꼿꼿이 앉았다. 그리고 너도, 타일러가 도끼가 깃든 어조로 말했다. 타일러가 다시 태블릿을 두드리자 새로운 이미지들이 나타났다. 해변 별장에서 아만다와 오스카가 술을 마시며 웃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두 사람이 은밀하게 포옹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아만다의 평정심이 깨졌다. 타일러, 그게 정확히 그 모습 그대로군요.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우리가 쌓아온 신뢰를 한치도 어기지 않았잖아요. 아만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혼전 계약서에는 아주 구체적인 도덕 조항이 있거든요. 아만다의 표정이 절박함으로 바뀌었다. 그럴 리가, 그럴 수도 있죠. 타일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그렇죠. 마침내 그는 여전히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오스카에게로 돌아섰다. 그리고 당신은요? 타일러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유한 여자들을 노리고 그들의 성공에 기생하는 사기꾼이요? 다음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군요. 타일러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오스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단순한 표적이 아닙니다. 저는 끝장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태블릿을 두드리자 오스카의 과거 사기, 체포, 그리고 인맥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가 드러났다. 오스카, 당신의 전력은 사기의 걸작입니다. 이제 제가 수집한 증거 덕분에 당국은 이 계획을 당신의 기록에 추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스카의 능글맞은 미소가 사라지고
그의 허세는 무너져 내렸다. 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타일러의 입술이 험악한 미소로 일그러졌다. 벌써 왔어요. 혹시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경찰이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방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산드라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아만다는 필사적으로 장광설을 퍼부었다. 오스카는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다. 타일러는 손을 들어 모두를 침묵시켰다. 그만 그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소음을 가르며 말했다. 모두가 선택을 했잖아. 이제 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거야. 그는 책상 위의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제복을 입은 경비원 2명이 들어왔다. 저들을 호위해. 타일러가 명령했다. 반박할 여지도 없이 그의 목소리는 모두였다. 보안팀이 재빨리 움직였다. 카산드라는 디자이너 가방을 꽉 쥐고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을 돌렸다. 아만다는 욕설을 내뱉었고 그녀의 윤이 나는 겉모습은 절망에 산산이 조각났다. 오스카는 거만해 보였지만 밖으로 나오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은 고요해졌다. 타일러는 테이블에 손을 얹은 채 서 있었고 방금 겪은 폭풍에도 불구하고 숨은 가쁘게 쉬고 있었다. 배신감은 여전히 불타올랐지만 상황을 주도했다는 만족감은 부인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그의 변호사 벤자민 보어가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됐어. 벤자민이 폴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만다의 자산은 동결되었고 카산드라의 사기 혐의는 신고되었으며 오스카는 이미 구금되어 있습니다. 타일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좋아, 그는 간단히 말했다. 벤저민은 망설였다. 타일러, 너한테 쉬운 일은 아니었어. 하지만 넌 해야 할 일을 했어. 타일러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창문 너머로 펼쳐진 도시 풍경의 시선을 고정했다. 저는 규율과 신뢰 위에 제 삶을 쌓아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그걸 무너뜨리려 했어요. 제 내면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굳은 표정으로 벤자민에게 돌아섰다. 그들은 틀렸어요. 하지만 타일러의 영향력은 오스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되었다. 오스카가 침투하려던 재계 내부의 수군거림, 여기서는 회의 취소, 저기서는 정중한 거절. 수군거림은 점차 커져 마침내 큰 소리로 변했다. 타일러는 오스카의 명성을 파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을 펼쳤고 그의 이름이 사기와 기만의 대명사가 되도록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오스카가 루프탑 바에서 비싼 칵테일을 마시던 중 뉴스 알림이 울렸다. 뉴스를 흘끗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악명 높은 사기꾼 적발, 오스카 브레이의 국제적 음모가 드러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기사는 그의 사기 행각을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했는데 피해자들과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만다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사진은 모든 주요 언론에 도배되었고 그의 이름은 모든 금융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오스카는 방 건너편으로 휴대폰을 던졌고 벽에 부딪히면서 화면이 산산이 조각났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타일러 얼씨는 그의 현재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도 불태워버렸다. 뉴욕으로 돌아온 타일러는 펜트하우스에서 쏟아지는 낙진을 바라보았다. 넓은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그가 일으킨 혼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제임스가 손에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됐습니다. 각하, 그가 말했다. 오스카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아만다의 계좌는 텅 비었고 카산드라는 당국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타일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아래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모든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이건 축하할 승리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행동이었고, 타일러 월시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인물임을 자신과 세상에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망설였다. 언론에서 답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들이 추측하게 두세요. 타일러가 대답했다. 저는 할 말 없어요. 제임스가 떠나자 타일러는 책상에 기대 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배신은 개인적인 것이었고, 그가 겪었던 어떤 직업적 실패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것은 잔혹한 교훈으로 남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항상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책상에서 액자에 담긴 사진을 집어들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카산드라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잠시 굳어졌던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가 삶을 다시 읽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액자를 내려놓고 타일러는 발코니로 걸어갔다. 시원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그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도시는 마치 자신과 똑같이 생생하고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는 스카치 위스키 한 잔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다. 그가 지켜낸 제국과 회복력에 대한 묵묵한 건배였다. 아만다, 카산드라, 오스카는 떠났다. 그들의 계획은 무너지고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 하지만 타일러 월시는 더 강하고 현명하며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패를 펼쳤고 그도 자신의 패를 펼쳤다. 타일러 월시는 결코 지지 않았다. 아래 도시의 날카로운 웅웅거림은 타일러에게 위안이 되는 리듬이었다. 그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배신에 맞서 굳건히 다져온 제국을 내려다보았다. 과거의 상처는 그를 파멸시키려 했던 속임수를 희미하게 상기시켜 주었지만 이제는 그저 상처일 뿐이었다. 희미해졌다가 아물었다. 집안에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울려 퍼졌다. 아내리는 우아하게 거실을 거닐며 책을 내려놓았다. 창가에 있는 타일러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존재는 평온의 등불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총명함과 흔들림 없는 윤리의식은 아만다가 그의 삶에 가져온 혼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생각에 잠긴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장난을 쳤다. 타일러가 돌아섰고 날카로운 태도 사이로 보기 드문 부드러움이 스며들었다. 그냥 생각해보는 거야. 그가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리는 점점 불어나는 배에 손을 가볍게 얹으며 미소 지었다. 카르마는 때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의는 언제나 길을 찾는 법이지. 그녀의 눈은 고요한 확신으로 빛났다. 타일러가 빙긋 웃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어요. 저는 그저 그들이 결과에 직면하도록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과거의 무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타일러의 회사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며 번창했고 월시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는 이제 힘과 정직의 대명사가 되었다. 타일러 자신도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명성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삶이 꽃피운 것은 직업 생활뿐만이 아니었다. 리는 마치 신선한 공기처럼 그의 삶에 들어왔고 그녀의 재치와 솔직함은 그가 마음속에 쌓아 놓은 벽을 허물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진실과 상호 존중으로 맺어진 동반자 관계였다. 이제 아이를 낳을 예정인 타일러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앞날을 기대했다. 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린이 조용히 물으며 침묵을 깨뜨렸다. 가끔은요, 타일러가 인정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아만다, 카산드라, 오스카는 이미 스스로에게 선고를 내렸잖아요. 예전 모습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맨해튼의 화려한 고층 빌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만다는 삶의 잔재를 조각해내려고 했었다. 스캔들 때문에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한때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 그녀는 하찮은 일만 하며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결정들에 시달렸다. 오스카의 배신은 마지막 단검과도 같았고 그녀에게는 후회와 구원에 대한 희미한 희망만이 남았다. 한편 카산드라는 다른 종류의 유배 생활에 직면했다. 당국에 협조하여 감옥행은 면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한때 밝았던 그녀의 미래는 아득한 기억으로 남았고 재건을 위한 모든 시도는 빛바랜 이름이라는 차가운 현실에 부딪혔다. 타일러에게 보낼 수 없었던 사과 편지들은 읽히지 않은 채 서랍 속에 쟁여져 있었다. 그녀는 용서라는 것이 자신에게는 마땅히 주어질 수 없는 희망임을 알고 있었다. 오스카의 경우 싱가포르행은 필연적인 운명을 늦추는데 그쳤다. 타일러의 영향력은 그에게 어떤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치욕을 당하고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오스카는 도피의 삶을 살았다. 한때 조종으로 번성했던 매력은 이제 유령이 되어 그를 위한 자리가 없는 세상에 떠돌았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타일러와 리는 함께 앉아 평화로운 저녁 분위기를 만끽했다. 식탁은 두 사람을 위한 자리로 차려져 있었는데 그 순간의 소박함은 주변의 화려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리는 배에 손을 얹으며 말을 시작했다. 이 아이는 정직함이 무엇인지, 회복력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자랄 거예요. 타일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으며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사랑도요, 그가 덧붙였다.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될 거예요. 린의 눈이 반짝였다. 꼭 해내겠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타일러는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만족감을 느꼈다. 그가 치렀던 싸움과 견뎌낸 배신들은 더 강하고 현명한 자신을 만들어냈다. 린이 곁에 있고 새로운 삶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는 과거를 뒤로하고 떠날 준비가 되었다. 창가에 서서 타일러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이 스카이라인에 비쳤다. 인생이 늘 그렇듯 앞날은 불확실했지만 타일러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 너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